관광청평치학과 김진영입니다.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농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크게 보면은 뭐 무슨 체험이라고 붙은 뭐 이런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른 축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무슨 체험이라는 거, 또 교육이라는 거, 관광이라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씩 그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농촌 체험이라는 것은 그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저 말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문학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고향을 갈 적에 고향 체험을 하러 간다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슨 체험이라는 거는 좀 일회성이고 단발성으로 끝이고 그리고 내방객을 위주로 한다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말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나이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교육을 꼭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아우르면서 저렇게 식상한 무슨 체험 거의 뭐 전국에 한 5천 군데에서는 하고 있는 저 체험이란 말도 안 쓰고 관광이란 말도 쓰지 않고 교육이란 말도 쓰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좋은 브랜딩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마이 홈타운 포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에는 뭐 100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고향이 서울이 아닌 사람들이죠. 수도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고향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그 유소년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이 수도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무슨 체험을 하러 우리 지역에 오지 말고 이 좀 진짜 고향은 아니지만은 좀 이 고향이 주는 어떤 따뜻함 그리고 정겨움 뭔가 이렇게 신선함 이런 것을 아예 좀 내재화할 수 있는 제2의 고향으로 우리 시를 좀 그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그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뭐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중복적인 문제, 프로그램 중복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프로젝트의 골자는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그 통합해서 그 마이 홈타운 포천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넣어서 좀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사실 이 프로젝트의 골격입니다. 대상은 이 포천도 뭐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굉장히 지역 간의 어떤 간극도 크고 소득차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생태 자원이 좀 잘 살아있고 그리고 뭐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 균형 발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것으로 봤을 적에는 북부 권역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대상 지역은 포천의 북부 권역권으로 좀 잡았고요. 이 지역의 그 특성을 좀 보자면은 좀 농촌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예, 그 뒤로 좀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많은 생태 자원들, 특히 뭐 한탄강 뭐 팔경이라든지 영평 팔경이라든지 또 무슨 온천지구라든지 이런 많은 그 유무형의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현황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뭐 캠핑 사이트라든지 그리고 축제라든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많은 이런 그 어떤 것들이 행사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다양한 뭐 농촌 체험 사업을 하는 곳도 이 지역에 많이 또 그 선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물관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북부 권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유무형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구상을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많은 생태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유형의 자원들을
교육과 이런 체험 관광, 이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통합해서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지역에는 많은 귀농 귀촌 인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좀 이분들을 네트워킹해서 좀 자원화하는 뭐 이런 방안도 이 구상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밥상을 또 책임지고 있으니까 어떤 친환경 먹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개발하고 홍보하는 뭐 이런 구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도로 정비라든지 뭐 셔틀 운행 이런 거는 이제 세부 계획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 계획 중에서 이제 크게 그런 대상을 그 타겟층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했는데, 우선은 유소년층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마이홈타운 포천 그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이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도시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좀 메말라 있고 또 어떤 환경보호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 어떤 생태자원의 가치를 좀 내재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계획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릴 적에 어떤 그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귀소 본능을 좀 자극을 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기억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뭐 다양하게 그 어떤 프로그램을 또 즐기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미래 고객으로서 우리 시를 계속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관내에 뭐 사과 농장이라든지 포도 농장, 뭐 딸기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농장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팜스테이라든지 아트스테이를 통해서 또 농촌 생활을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레저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유적이라든지 뭐 역사인물 발자취를 따라서 뭐 예와 전통을 뭐 배우는 뭐 이런 전통문화 체험 활동 같은 이런 여러 그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도 뭐 1박 2일, 당일, 또 뭐 3박 4일 이상, 또는 방학이라든지 뭐 주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 수요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기대 효과를 보면 뭐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캠핑 사이트가 또 생겼고, 뭐 명성산이라든지 왕방산이라든지 그 등산 인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트렌드가 좀 변화하면 벌써 캠핑 같은 것은 조금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등산 같은 경우도 50, 60대나 40대 이상이 많이 즐기고 젊은 층은 좀 등산을 많이 안 하는 이런 추세죠. 그래서 뭐 연중하기도 또 어렵고요. 날씨가 나쁠 때는 또 뭐 등산 같은 거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중 농해 수입으로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혼자 오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엄마랑 이제 동반을 하거나 했을 적에 여성들을 위한 이런 그 마이 홈타운 포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뭐 최근에는 학력도 굉장히 높고 또 맞벌이 부부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여가를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한 이런 뭐 쇼핑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의 이런 그 관광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고요. 또 가정 내용 밥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먹거리 관광도 이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교육열도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먹거리가 이제 중요해지니까 우리도 로컬 푸드 스테이션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북부 번역법까지 확대해서 관광을 오면서 이제 먹거리도 사가고 뭐 이럴 수 있게 북부 번역본에 로컬 스테이션이 하나 추가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방문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뭐 회원제 운영이라든지 또는 스탬프 투어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가 있는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위한 어떤 미용 특구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어떤 지역 문화자원 개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매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방문을 위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남성 대상의 마이 홈타운 부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여성, 남성 다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기대 효과를 보면 뭐 앞서 말한 거와 좀 유사한데, 이제 각 계층의 이런 내방객들을 위한 어떤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효과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족 단위의 어떤 관광 수요를 좀 증대하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가 좀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와 연계한 이런 관광 상품, 또 포천시의 어떤 농축산업의 활성화를 좀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을 위한 어떤 마이 홈타운 포천 프로젝트를 한번 본다면은, 뭐 현재 특히 3, 4, 50대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가정에게 중추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계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자본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이라든지 이 청소년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문화복지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저는 이제 남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을 위해서 건전한 이런 문화 콘텐츠가 좀 미흡한 어떤 실정을 감안을 할 때, 이런 우리 지역의 어떤 청정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들을 위한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휴식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거를 좀 넘길게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일환으로 한번 목공학교가 어떨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사실 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원래부터 전국의 한 70% 가까운 가구공단이 우리 지역에 있었고, 그와 같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활용을 해서 남성들을 위한 마이 홈타운 프로젝트, 홈타운 포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딱따구리 목공학교, 뭐 이런 가칭, 이런 사업을 한번 실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서울시에서 9월 달에 목공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네, 서울과 목공이라는 것이 잘 연결은 안 됩니다만, 서울에서 이렇게 먼저 했다라는 것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 한 2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뭐 어떤 분이 또 반대하시고, 왜 남자들만을 위한 뭐를 하느냐 반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만, 서울에서 9월 달에 열었습니다,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서울보다는 우리 지역이 이 목공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이 수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좀 원목이라는 어떤 친환경적인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지역 정체성으로 맞고, 그 다음에 남성들의 어떤 욕구에도 맞고, 그래서 또한 또 좀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은 좀 저예산으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뭐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뭐 기대 효과를 본다면은 뭐 나무가 가진 그런 좋은 이미지, 그리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어떤 수강생들이 만약에 많아진다면은 뭐 이들을 활용해서 어떤 네트워킹을 하고 대회도 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우리 포천시의 이미지와 결합을 해서 좀 이미지 제고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문화도시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남성 문화 콘텐츠를 좀 선도한다는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이 홈타운 포천 프로젝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 축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없는 것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동갈비 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 개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에는 수많은 그 축산업자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그 축산업자가 많은 지역이 바로 우리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계장도 제일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동갈비도 물론 뭐 그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닭고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연계해서 모든 육류를 한번 소재화해서 좀 확장적으로 이 축제를 운영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침으로 고기가 많다라는 뜻의 고기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서 뭐 최근에는 우리가 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 먹는 고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종교라든지 자기의 어떤 이렇게 특정하게 선호하는 뭐 이런 고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뭐 이런 축제로 확장적으로 좀 한번 개편을 해서 마이 홈타운 포천 프로젝트 안에 넣어서 함께 운영을 하자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 북부 권역에, 저는 뭐 관인하고 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관인면을 특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관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슬로우시티라는 것을 한번 우리 북부 권역의 한 지역을 정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마치겠는데요. 뭐 최근에 보면은 뭐 각 지역마다 그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포천하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떠오르는 것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지난달에 저희 학교의 2개 과의 학생들을 한 110명 정도를 이 베어스타운에 이제 답사를 2박 2일로 왔는데, 정말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110명의 학생들과 그 교감사들 중에서 포천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95%는 넘더라고요. 그리고 포천이 뭐가 유명한지조차 잘 모르고, 포천 하면은 그냥 뭐 막걸리, 그리고 좀 DMZ와 가깝다, 굉장히 먼 지역이다, 군사 지역이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실망을 저도 스스로 많이 하고, 나 자신도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도시 브랜딩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슬로우시티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했고, 이 슬로우시티가 만약에 된다면은 슬로우 푸드라든지 슬로우 관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효과를 이 포천시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 장기적인 목표 안에서 한번 그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프로그램을 안에다 넣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얘기가 됐는데, 우선은 뭐 그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브랜딩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기혁 정책위원님으로부터 포천 에코투어에 대한 정책 설명 제안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책위원님들이 주옥 같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좀 엑기스만 좀 줄여서 좀 조금씩 좀 시간 조절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그 치과 다니면서 말을 좀 대대적인 소리를 하느라 말이 좀 어눌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에코투어 사업을 한번 우리 포천에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업 필요성이야 뭐 앞에서 그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자원들, 그 다음에 그 관광 자원이나
체험 프로그램, 농산물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그 생태 관광에 관한 부분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방안에 대한 생각인데요. 우리 기존의 지자체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 쉽게 말해서 이제 순천 같은 데나 군산 같은 데서 이걸 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 지역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관광, 그다음에 지역축제, 식물원이나 앞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같은 그런 체험관광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에코투어 버스를 한번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외부에서 볼 때도 홍보 차원에서든 실제 운영 차원에서 버스를 운영해서 농산물 판매나 농특산물, 숙박, 음식, 체험시설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해보자라는 게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지역 특성 이런 환경이야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스마트 분석을 해봤을 때도 지금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약점들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기회 요인이 되게 이제 단순 관광에서 생태 관광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요. 이제 이 문제가 위협적으로 보자면 이런 생태 관광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생태 관광이라고 에코, 생태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대체로 보면 교육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그게 있고, 체험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가 부족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이 지원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저런 분석을 기본으로 했을 때 친환경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축제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인간미 넘치는 그런 것들하고 하드웨어 측면하고 같이 융합시켜서 자연관광과 지역축제, 식물원, 체험시설 그런 것들을 투어버스로 가시적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하고, 제일 큰 문제가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이익관계의 충돌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모니터링 시행을 하고 평가 시스템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발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 투어버스를 운영했을 때 기본이 되는 테마가 뭐냐, 콘텐츠가 뭐냐라는 것을 정립을 해야 될 거고요. 당일 관광이나 1박 2일에 대한,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당일 관광으로 스쳐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1박 2일을 체류할 수 있는 뭔가의 프로그램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의 흥행 요소와 홍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품질 인증제를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기존 시설하고 건물 기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어 있다는 거고요. 숙박하고 식당 시설 그런 부분들도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우리 포천시를 들렸을 때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니까 저런 데에 대해서도 지정과 육성이 필요하겠다라고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문 인력이 필요할 텐데,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과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관광 가이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봤습니다.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봐서 온라인과 연계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지역 주민의 수익 창출이 사실상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시에서 주체가 되는 이런 그 포천 에코투어하고 지역 주민과의 연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목전의 차별화, 환경 이수, 성장 규모, 운영 요소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그 부수적인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보자면 그 에코 투어 버스를 3개 권역 정도로 테마별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것과 자연관광과 지역축제 혹은 식물업 탐방로나 체험시설 등을 하나로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바웃을 한번 잡아본 게 한 60억 내외 예산으로 4년에 걸쳐서 60억 정도, 1년에 적게는 10억, 많게는 한 20억 정도를 투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 운영 안으로 보자면 그 3개의 코스로 보자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를 해서 그걸 테마별로 쉽게 말해서 이제 관광과 산책 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그 투어버스의 코스, 그다음에 문화특산물 쪽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 전통과 교육의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게 이제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새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포천시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이제 못했는데요. 이제 관계부처하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 경제적 혁명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새로 한다면 투어버스 운영에 관련된 부분, 휴게 카페나 한탄강 탐방로 부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저거는 폐기된 것 같고요. 만약에 폐교 같은 걸 활용해서 캠프장 정도 만드는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자체 공무원 쪽하고 지역 주민하고 시민단체나 전문가 이 3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조직 체계를 보자면 그 협의체 구성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하고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의 그 경제적 측면에서의 알력 같은 것들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업 추진들은 여기 이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10가지의 그 추진 단계에 따라서 이런 참여자들마다 이제 주 역할과 보조 역할을 나눠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도별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4차년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워낙에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별로 자체 평가를 해서 그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체계 있게 준비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과연 이게 수익성의 문제 혹은 우리 포천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마다 이제 체크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평가 방법에서는 매우 우수 이렇게 매우 미역까지로 그 평가단이 평가를 했을 때 지속적 운영을 할 건지 혹은 프로그램을 폐지할 건지 같은 것들도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손송리라는 분의 그 학술 논문집에 그 평가 툴을 봤더니 이런 일반 수용비와 기본 사업비, 주요 사업비별로 제가 적용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랬을 때 경제적 타당성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
제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냥 임의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약 60억 정도의 예산으로 4년간 시행을 하면 실효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과 목표를 보자면 아트밸리의 경우에 2011년도에 11만 명에서 2014년도에 38만 명 정도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 한 기대치로 보자면 첫 해에 한 50만 명, 해마다 한 10만 명씩 늘려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에코 관광에 대한 에코 투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사업을 요약해서 보자면 결국은 이제 우리 포천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적인 면, 자연적인 면에서의 그런 자원들과 그 다음 농산물, 특산물, 그 다음에 성사시대를 비롯한 이런 자연 문화유산, 그 호국 기념물 이런 것들로 다 엮어서 그 외에 이제 체험말이나 축제 그런 걸 다 하나로 통합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본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하나하나씩의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로 묶어서 운영하는 그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제 조건이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야 될 테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교육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모니터링에 대한 게 전제가 제대로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포천이 가진 지역 고유성을 높일 수 있겠고 시장 수요를 개발해서 자연생태 체험 중심의 포천을 선진 사례, 모범 사례로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기대 효과는 결국은 이런 생태 관광과 체험 관광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관리로 해서 지역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 제가 생각해 본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기혁 정책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에코투어에 관한 정책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먼저 정책 제안 설명이 두 건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신